안녕하세요.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44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요, 스타니슬라브스키 등장 이전의 러시아의 연기 스타일에 대한 짧은 인용문 한 두어 개 정도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는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어권에서 한마디로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론의 특징을 말한다면 그것은 psychological realism입니다. 우리말로는 심리적 사실주의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타니슬라브스키에 이르면 그로부터 배우는 내가 얼마나 진실된 정서를 표현하는가, 내가 얼마나 정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연기가 가장 멋있어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인 모습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정서, 진실된 정서, 사실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되겠죠. 연기를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는 사람들, 극단 같은 데서 자기의 선배님들의 연기를 보면서 야, 멋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연기를 해봐야지 라고 꿈을 꾸다가 자기에게도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선배들의 방법들을 답습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식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진 폼을 보여줄까? 얘도 골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작품 속의 상황의 정서를 진실하게 표현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말이죠. 러시아의 경우는 19세기 초까지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등장하기 전까지 외국 연기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영향쯤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19세기의 어느 잡지는 18세기 러시아 배우들의 연기 스타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바르니키라는 사람이 쓴 History of the Russian Theater 17th through 19th Century 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120쪽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배우들에 대해서 보자면 다리와 팔이 얼굴보다 더 많이 표현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한 팔을 펼쳐 올리고 다른 팔은 공연 내내 몸에 꼭 붙여서 고대의 조각상들이나 적과 맞싸우려는 고대의 레슬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그들은 눈을 튀어나오게 하고 연기하는 손의 손가락을 하도 쫙 펼쳐서 어떤 힘으로도 다시 그 손가락들을 굽힐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발성을 노래하듯 한다. 어떤 배우들은 목청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어떤 배우들은 노래하듯이 단어들을 발음한다. 그래서 코미디는 거의 언제나 오페라 같은 소리를 낸다. 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인용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들이 상황의 정서, 인물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인물의 정서를 진실되게 표현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겉모습이 인상적으로 보일까, 폼을 멋지게 잡아볼까 이런 데 더 신경을 썼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요. 또 하나 유명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선생이 편역한 스타니슬라브스키 연극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책의 4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 페이지를 읽어보죠. 배우들은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완전히 만들어낸 목소리로 단어를 크게 발음하면서 각 단어마다 동작을 실을 때 연기를 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랑, 정열, 배신과 같은 단어를 말할 때는 가능한 한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른다. 그러나 얼굴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자연스럽지 못해서 아무런 효과도 더해주지 못한다.
퇴장할 때는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 의무처럼 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연기자가 관객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불손하다고 여겨졌으므로 퇴장할 때도 앞을 향해야 했다. 그래서 배우들은 이 법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무대를 벗어나는 방법을 고안하느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재간을 동원해야 했다. 네,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서도 보면 인물의 정서를 얼마나 진정으로 진실하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이라기보다는 얼마나 겉모양이 관객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이 멋있을까, 인상적일까 이런 것이 당시 배우들의 관건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들의 연기가 이렇게 되어야 했었던 것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었죠. 그 당시의 희곡들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운문으로 쓰여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대사의 운율을 살려야 했고 그 운율을 잘 살리는 방식으로 몸짓도 해야 했고 고전적인 것에 대한 취향 때문에 몸 동작 같은 것을 옛날 그림이나 고대 그리스의 로마의 조각상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에서 동작들을 모방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연기 스타일이 나왔던 것이죠. 지금도 보면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연기 수업에서는 대사의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그 대사의 운율을 몸에 붙여서 대사의 리듬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운율에 맞추어서 동작을 하고 그 운율을 강조하는 몸짓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도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라브스키 이전에 옛날의 연기술, 연기 스타일이 그런 식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엉터리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연기술이 만들어질 때는 형성될 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상당히 있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스타니슬라브스키가 강조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왜 그러한 식의 연기 스타일이 연기술이 형성됐는지 이유를 내가 납득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연기 스타일을 기꺼이 채택하겠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단지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배우들, 훌륭한 배우들이 그런 몸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자라는 태도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반대한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라고 스타니슬라브스키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희곡을 잘 분석하고 잘 이해해서 그 장면에서 표현되어지는 요구되어지는 정서, 감정의 표현이 어떠한 것일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고 진실한 방식으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자라는 것이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이론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가면 조금 더 급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메소드죠. 그래서 마론 브란도 같은 사람이 단적인 예로 나타나듯이 또 마릴린 먼로 같은 배우가 어떤 그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었다는 에피소드가 이야기되고 있듯이 자기 자신의 인물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우의 감정에 더욱 충실해서 배우의 감정에다가 인물의 감정을 두들겨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모습도 생기곤 합니다. 어줍지 않게 스타니슬라브스키나 미국식 메소드의 훈련을 받은 젊은 친구들, 정작 연극영화과 다닐 때는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학생들이 어디서 그런 말들을 주워 듣기는 해가지고 자신의 표현력이 부족한 것을, 자신의 기량이 부족한 것을 내적 충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등, 내적 진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등 하여튼 이런 비슷한 말들을 갖다 붙이면서 변명을 하고 작업의 능률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우리 연극계에 있습니다. 얼치기 메소드의 폐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스타니슬라브스키식의 독립극장 운동 정신에 완전히 충실해서 스타 시스템은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지요. 오히려 스타 시스템을 활용하고 스타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공연 예술의 명맥이 이어질 것 같은, 유지될 것 같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무대에서 디시플린은 점점 약화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언어로 된 고전극들이 있기 때문에 디시플린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성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양 연극 형식 자체가 외부로부터 이식된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된 고전극이라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한 고전극의 형식미, 고전극의 컨벤션들을 살리기 위해서 확보되어야 하는 디시플린은 그것의 필요성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지만 무대 위에서 설 줄을 모르는 사람들, 무대 위에서 걸어 다닐 줄을 모르는 친구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저의 말뜻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로에서 몇 년을 굴러다니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 대학로에 있지만 그는 사실 연극 예술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의외로 이런 자각이 없는 친구들이 대학로에 적지 않습니다. 역시 예술에서도 무지의 자각은 필요한 덕목인가 봅니다.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44회였습니다.